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커스 기계 강사 이재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지시선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자, 지시선은 이제 초반에 얘기를 드렸듯이 인출선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출선이라는 말보다 지시선이라는 말이 이제 와닿기도 쉽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선만 알고 계셔도 되지만 인출선이란 말이 이제 옛날에 많이 쓰였기 때문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출선이라는 말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뭐 특별한 부분이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인출선을 지시선을 이제 지시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 이제 그림으로 보면 확실히 좀 보이죠. 그리고 이렇게 60도 정도로 긋고 필요한 길이만큼 이렇게 긋는다.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원이나 암나사, 암나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셨을 건데 여기에 지시선을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준다는 거, 그리고 암나사는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화살표 방향을 잘 보셔야죠. 어디에 이제 붙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요것들이랑 어떤 차이가 나는지 차이점을 그림으로 잘 확인을 해주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이 암나사가 이 안쪽을 가리키고 있죠. 여기는 쓸데없이 이렇게 선 하나가 있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지시선이잖아요. 지시를 할 때 요거를 지시를 한다.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화살표를 가리킬 때는 이제 원의 경계선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치수는 되도록 계산하여 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계산하게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막 이렇게 무슨 뭐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나는 편하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제 설계도를 만들어서 내렸단 말이죠. 내린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설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대로 제작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데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될 상황을 만들어 주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현장에서 일할 때는 그냥 도면 갖다가 거기 계산기가 물론 계산기를 두고 계산할 수도 있죠. 근데 현장이라는 게 뭐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복잡하고 뭐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 도구를 그때 적절히 활용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안전장비 같은 것도 차고 있고 하이바도 차고 있고 뭐 분진이 많으면 마스크도 쓰고 있고 보안경도 쓰고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여기에 일일이 계산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이제 욕이 나오죠.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할 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면은 안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계산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자, 이제 뭐 하면 안 되는 게 중복 기입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몇 번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중복 기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도형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기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 가능한 줄여주시란 얘기죠. 절대 안 된다. 이제 이런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이제 내 실력이 좀 부족하면은 나도 모르게 중복해서 기입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이 제출한 설계 도면을 보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다 이해를 해준다기보다는 이제 감점 처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꼭 이제 여러분이 도면을 작성을 한 다음에 이 내용이 이게 쭉 들어갈 거거든요. 뭐 도형도 그려지고 표제란도 작성을 하고 하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다 완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내가 이제 중복 기입된 게 없는지, 너무 지저분하지 않은지,
배치가 좀 보기 흉하지 않은지 그런 걸 그때 확인을 하면 되겠죠. 자, 얘도 이제 뭐 그런 얘기입니다. 불필요한 생략할 수 있는 치수는 기입하지 않는다. 제작에 필요한 것만으로 한다. 명심해 주십시오. 네, 여기 뭐 전장 치수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냥 이제 전체 치수예요. 전체 길이 치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나온 얘기 중에 참고 치수라는 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이 참고 치수는 없어도 되는 치수인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참고 치수라고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준 겁니다. 이건 참고 치수예요. 빠져도 되는 치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치수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면 이런 식으로 전체 치수가 있고 하나의 치수가 있으면 그 다음엔 표기를 안 해줘요. 90이 넣어준다면은 이제 이렇게 이건 이제 3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3개가 들어갔으면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건데 참고 치수로 표현을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참고하기 좋기 때문에 이건 참고 치수구나 이렇게 이제 가로가 돼 있으면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알아볼 수가 있겠죠. 실제 이제 시험 감독관이 이제 현장에서 이제 실제 일할 때가 아니라 이제 현장 감독관이 볼 때도 아 이거 참고 치수를 이렇게 넣어줬구나 이걸 넣어주면 좀 더 작업하기 좋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그 수험생이 이렇게 넣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아래를 보셔도 이런 식으로 이제 참고 치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겠고요. 참고로 이건 이제 그 허용 공차인데 이 뒤쪽에 이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참고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직렬 치수인데요.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이거 직렬 치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치수, 이걸 직렬 치수라고 보통 치수를 입력할 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직렬 치수다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철판재나 뭐 철골 구조물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위에 이제 직렬 치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병렬 치수인데요. 병렬 치수는 서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에 표현된 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되는 치수를 병렬 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병렬 치수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면, 이 옆에 도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이 도형의 일부분을 형상화를 한 거예요. 이걸 반으로 잘랐을 때 위에서 바라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길이의 치수를 이렇게 면의 길이의 치수를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오른쪽에 이제 이건 위치의 병렬 치수인데 이제 보통 원을 가리킬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끝이 얼마가 떨어졌는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위치의 병렬 치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다 중심을 표현을 하고 있죠. 끝에서부터 중심이 얼마가 떨어졌는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원을 표현해 줄 때는 원에 이렇게 중간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원의 크기를 입력을 해주면은 이제 완벽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앞선 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4 곱하기 5파이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누진 치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누진 치수는 점점 누진이 되는 거예요. 누적이 되는 겁니다. 누진 치수. 기점기호.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점기호가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화살표만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니까 보기가 좋겠죠?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없이 이렇게만 표현이 돼 있어요. 점점점 누적이 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의 거리가 41인 게 아니에요. 이 거리가 41인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네, 기점 기호는 이런 식으로 흑점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동그라미로도 표현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기점 기호는 누진 치수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죠. 네. 이거 이제 위치를 나타내는 경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전부 다 요 왼쪽에서 보이는 이제 요 표가 이 A, B, C 뭐 이런 곳에 이제 중심 위치를 이제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여기의 위치가 6이고 6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원의 크기가 5파이다. A의 중점의 위치가 6과 6을 이루고 있다. X축으로 6, Y축으로 6을 갖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B도 마찬가지죠. B 같은 경우에도 이제 X축으로 44만큼, Y축으로 6만큼 올라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전히 똑같이 5파이고요. 보면 이제 비슷해 보이죠? 나머지 것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한번 쭉 비교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치수를 기입할 곳을 이제 선정을 하는데 정면도에다가 되도록 집중해서 기입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관련 치수는 가능한 한 곳에 모아서 기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헷갈리지가 않고 이제 집중이 분산되지가 않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시험 작성을 할 때, 시험 설계도를 작성을 할 때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면은 정확하게 필요한 게 다 들어갔으면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돼 있거나 이제 뭐 치수가 여기가 있고 뭐 여기가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부분을 이 수험생이 잘 모르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죠. 실제 내가 알고 있어도 시간이 부족해서 이걸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채점관의 입장에서는 모른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두 명을 채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이제 그때그때 바로바로 적절한 곳에 깔끔하게 기입을 하면 좋은데 이제 상황이 이제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게 하되 시간이 없으면은 가장 필요한 치수 먼저 다 넣어놓고 나중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치수는 이제 외형선에 물체의 외형이 있다 그러면 그 외형선에 이렇게 기입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수문선을 찾아서 이제 거기에다가 기입을 해주는 걸 피해 달라는 거죠. 요 은선은 이제 수문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요 일직선으로 기입을 해라. 되도록 일직선으로 정돈을 해서 기입을 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등간격 기입 이제 일반적으로 치수 보존을 그래서 기입하는 직경의 치수가 대칭을 중심을 방향으로 몇 개가 있을 때 치수 되도록 같은 간격으로 긋는다. 예. 이렇게 치수를 입력을 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치수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될 경우에 또 간격을 맞춰서 입력을 해주세요. 중구난방으로 뭐 치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이랬다라든지 뭐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보기가 좀 흉하죠. 등간격으로 기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멍의 치수를 기입할 때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구멍의 이제 크기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자, 이건 이제 뚫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만큼을 이제
이걸 사용을 해서 요 기호를 사용을 해서 이제 드릴 작업을 했구나, 펀칭 작업을 했구나, 이제 코어 작업을 했구나. 이제 코어 드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작업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줬다.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구멍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인데, 요건 이제 자주 보셨죠? 이제 곱하기로 이제 구멍을 일일이 치수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뭐 원이 그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제 개수를 보면은, 요 개수를 보면은 원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6개가 원이 존재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원이 이렇게 2개, 3개밖에 없다고 해도 2개가 3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보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표현해 줄 때 이렇게 길이 표시는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됩니다. 원이 6개이긴 하지만 간격은 5개잖아요. 일일이 14를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축이라는 거를 설계를 해서 또 그리게 되는데, 축이라는 거는 어떠한 기타는 막대기라고 이렇게 쇠 막대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순하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의 끝에 이런 식으로 홈을 파주게 됩니다. 이 보면 이렇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 홈을 파준 곳에 길이를 입력을 해줄 때 이 그림에 나온 대로 이렇게 이쪽에서 바라본 모양을 이제 형상화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신다는 거 보시면 되고, 이제 홈이 파진 데까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홈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죠. 그래서 위에서 바라볼 때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된 거고요. 이쪽에서 바라볼 때의 모양이 이쪽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홈이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여기 보면은 이 원이, 반지름 원이 이쪽에도 존재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는구나. 여기 나오는 것들이 공차라고 하는 건데 이거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이제 또 구멍에 키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구멍의 키홈은 이렇게 나비 치수, 깊이 치수를 지시한다고 했는데, 이 나비라는 건 너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의미입니다. 발음이 좀 다르긴 한데 같은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기입을 해줄 때 이런 식으로 전체 깊이를 기입을 해주고, 이렇게 또 기입을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에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테이퍼졌다 그러는데, 이제 점점 이렇게 작아지거나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작아지거나 이렇게 커지거나 이런 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테이퍼진 치수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기울기를 표현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보면 여기 이제 길이가 원래 이렇게 14파이인데 위쪽이 2.3이죠. 위쪽이 2.3이기 때문에 두 개가 합해서 16.3이라는 합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못따기 치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못따기, 이렇게 깎여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보면 아시겠죠? 원이 이렇게 원 기둥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이렇게 깎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빙글 돌려가면서 깎은 거죠. 그럼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표현을 할 때 이게 이제 2 곱하기 45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이곳의 길이가 2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또 여기의 길이가 2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형성하는 각도가 여기가 45도를 이루는 거죠. 이렇게 서로 같은 길이를 이루고 있을 때는 당연히 45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이게 2가 아니라 3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럴 경우에 이렇게 C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2, X 45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차이는 지시선의 표현 방식이죠. 치수선에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깎여진 부분을 이런 식으로 각도 표시를 할 수가 있다.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직접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테이퍼진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테이퍼와 이제 기울기, 치수 지시를 하는 부분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테이퍼가 10분의 1만큼 테이퍼가 졌다. 이제 그런 의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고 또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같은 도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 아시면 되겠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건데 이거를 표현해 주게 되면은 이 친구 이제 공부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줄 수가 있겠죠. 네, 이제 기울어진 면에 대한 이제 치수인데요. 이제 기울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이제 요 지시선을 보면은 치수선을 보면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 그림에 나온 대로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기호 또한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대상면 지시 기호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긴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꼭 어떤 걸 가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시간이 많이 가기보다는 빨리 입력을 해놓고 나중에 시간이 갔을 때 좀 더 멋있게 좀 어려운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모든 기호를 다 외워서 가는 거는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 외워지지가 않거나 내가 사용이 잘 안 되면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가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외워놓고 이제 숙지를 해놓고 가서 시험 볼 때 그걸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의 이제 치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정사각형 기호 딱 봐도 이거 정사각형을 의미하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정사각형 그림이잖아요. 한 변의 길이를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앞에다가만 붙여주시고 한 변의 길이만 표현을 해도 다른 변의 길이를 표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제가 가끔 봤는데 이 기호를 멋있게 써놓고도 여기다가 12를 또 입력을 해주세요. 이제 시험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모르는구나, 잘못 넣었나 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해주세요. 치수를 두 개를 다 넣어주시던지 요것만 넣어주시던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꼭 사각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정사각형의 치수를 의미한다는 거죠. 정사각형은 당연히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께를 지시하는 기호가 되겠습니다. 두께는 영어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티크니스라고 하는데 다 빼고 그냥 t를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10이다 이런 식으로 지시가 되어 있으면 아 두께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여러분도 이제 보면은 이제 이거를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기 없다고 쳤을 때 이걸 보게 되면은 이게 뭐 두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2D 상태죠. 이 2D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림으로만 이렇게 보는 거지 이 2D라는 게 실제 우리가 눈앞에서 존재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이제 3D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께가 우리가 아무리 종이 같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종이도 두께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현미경으로 본다면 이렇게 얇게 두께가 존재를 하게 되죠. 실제 두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께가 없는 이런 면이라는 거는 이런 2D 모양은 존재를 하지가 않게 되죠. 항상 이렇게 T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뭐 제작을 할 수가 없어요. 2D 상태는 존재를 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 3D 형상이 도면에는 이 3D 형상을 이렇게 넣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넣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이렇게 요것만 딸랑 주면은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보는 실기 시험이 우리가 물론 이제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이 시험을 보는 이걸로 이렇게 채점을 하고 이렇게 측정을 하는 불합격을 이제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이유는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실제 현장에 가서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측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만든 시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여러분이 시험만 통과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사용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용이 된다, 뭐 저렇게 사용이 된다 이런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치수의 보조기호입니다. 치수에 들어가는 기호들이 여기 쫙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치수들을 이제 실은 다 알고 시험을 치러 가셔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기능사나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단독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옵니다. 일반 기계기사 같은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실기시험 설계할 때 도면 만들 때 이것만 잘 적용을 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 꼭 숙지를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능사와 산업기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직접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다. 아시면 되겠어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